올 여름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문장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기온은 1970년대에 비해서 부쩍 올랐습니다. 연평균 기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후 변화 또한 무섭도록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 물가와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한 극한 날씨와 자연재해는 각종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연결되기 마련인데요. 이어 해당 작물의 가격이 인상이 되죠. 기온이 1년 동안 올라 연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 농산물 가격은 그 전과 비교하여 높아집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래 가장 더운 한 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폭풍,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유형의 기상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가 소비하는 농식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뜨거워지는 날씨, 국내 물가 영향은? 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물가연구팀의 민초희 조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민초희 조사역입니다. 조사장님, 요즘 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물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과학저널 네이처가 평균 기온 상승이나 폭염 등이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 연구는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외에서는 네이처가 또 국내에서는 조사영님의 연구 결과가 인기를 끌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물가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물가연구팀 조병수 차장님과 함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작성했는데 왜 차장님은 안 오셨죠? 오늘 차장님은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고 네. 제가 차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2배로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육 조건의 특성상 이상 고온이나 폭염과 같은 일시적인 기상 이변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럼요. 기온이 단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도 물가는 상승합니다. 월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각각 최대 0.07, 0.44%포인트 상승하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비싸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이들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 일시적인데도 물가 상승을 좀 이렇게 견인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가요? 기후변화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면요. 월중 기온이 1년 동안 올라서 연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와 농산물 가격 수준이 그 전과 비교해 각각 0.7, 2%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향후 기온 상승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 변화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까요? 2040년까지의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MGFS의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량 감축 정도에 따라서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총 7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19년에서 2023년 중 평균 13.2도씨에서 2040년까지는 13.6도씨 혹은 13.8도씨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만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누적 상승분은 0.5%포인트 미만으로 낮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연되거나 또한 추가적인 기후 대책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분이 1%를 상회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 수준에 대한 영향도 대략 0.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가 영향을 예측한 바와 같이 이 미래의 물가는 지구가 얼마나 더워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서 확연히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물가지수 의 비중이 낮지만 가게가 매우 자주 소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대응책으로는 우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 리스크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기후변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여서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기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기후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BOK 이슈 노트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복세 편살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